육아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가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자주 울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성장 과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늘 고민하게 되죠. 낯선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성격의 일부일 수도 있고 사회적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질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극추구와 관련된 성향, 두 번째 위험회피 성향, 세 번째는 사회적 민감성과 관련된 성향, 마지막 4번째는 인내심과 관련된 성향입니다.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적 기질의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보이지 않았던 기질이 아이한테는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더 남았는데 이제 사회성과 관련된 지점이죠. 그러니까 사회성의 가장 큰 시작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얼마나 높은가,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을까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침성이 좋은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사회성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아이가 스트레스 저항력,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 학년이 돼서 새로운 반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새로운 아이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위험회피 성향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어떤 불안 상황을 현재로 계속 끌어오는 게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그걸 떠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낯선 아이들하고 물론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끼는 게 너무나 힘든 아이들이에요. 본의 아니게 사회적으로 약간 좀 위축된다거나 말수가 적어진다거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툭툭 몸으로 친다거나 하면 누가 봐도 저건 때린 게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행위를 당한 아이가 쟤가 날 때렸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할 여지 자체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인 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금 더 세련되게 분화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타고나는 감정은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희노애락. 4가지 감정을 1차적 감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류들, 뭐 강아지, 뭐 고양이 다 동일합니다.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고 새로운 감정을 더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심리학자들은 2차적 감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은 학습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이런 감정들은 사회적 감정 입니다. 옷을 집에서는 벗고 다녀도 괜찮은데 유치원에서 옷을 벗으면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옷 벗으면 부끄러운 건데,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는 우리 뇌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적 감정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표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원래 부끄럽거나 민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감정만 갖고 있는 아이들은 나는 그거 너무 싫어, 아니면 난 그거 너무 짜증나, 이런 극단적인 감정으로만 조율을 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말을 좀 이렇게 세게 하는 아이는 감정이 세밀하게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의 발달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부모님의 이제 기질적인 부분과 그리고 아이의 기질적인 부분이 좀 상반됐을 때 저 아이가 왜 저럴까,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도 가까운 수인제 센터 방문하셔서 기질검사라던가 그리고 아이의 심리적인 정서평가 같은 걸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이의 전반적인 사회적 발달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미묘한 분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이드 아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같이 보시면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아직 만 6세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의 기질이 나의 기질과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정 같은 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선뜻 이해가 안 되면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 기질적인 다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나면은 이런 좀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무의식적인 어떤 반응들도 좀
정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기질이 우리의 사회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감정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기질과 감정이 어떻게 조금 다듬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후에도 저희 수인지의 두뇌과학 유튜브 댓글에 이러저러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별해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